안녕하십니까. 구국TV의 강정원입니다. 오늘은 구국TV 방송 2편 자익, 우익이란 무엇인가, 그 패러다임을 바꾸자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막상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또 대답하기가 참 힘든 질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전적으로는 자익은 진보, 우익은 보수, 진보는 발전적이고 보수는 애것을 지키며 서로가 보완적인 관계다, 이렇게들 대부분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오른쪽은 왕당파, 좌쪽에는 공화파가 의석에 앉아 그 좌석 배치로 인해 자익과 우익이 구분되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른쪽의 왕당파는 지롱드 파이고 자익은 자코뱅 파입니다. 이는 프랑스 혁명의 국민의회뿐 아니라 현재도 유럽의회에서 간섭과 전통에 의해 보수 정당은 오른쪽에, 자익 정당은 왼쪽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그리고 과연 자익은 진보이고 우익은 보수란 것은 정확한 표현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며 저의 유튜브 첫 방송으로서 선택한 이유 역시 그만큼 반드시 이해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북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김정은 정권은 자익이 아니라 우익이 됩니다.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바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들에게는 자익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나아가 이러한 우익을 수구 반동이라고 지칭합니다. 반동주의는 영어로 컨설버티즘, 우리가 흔히 아는 보수적인 가정, 고유한 옛것을 고집하는 개인의 성향,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정치 이념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보수주의는 똑같은 컨설버티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앞에 시에서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뜻도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럼 좌파는 뭐고 우파는 또 뭔가, 어떻게 서로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익, 우익은 절대적인 이념적 가치이고 좌파, 우파란 것은 각 개인 간의 상대적인 개념인 겁니다. 예를 들어 더불어를 지지하는 자익 성향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두 명 중 좀 더 중도에 가까운 사람은 우파가 되고 나머지 자에 조금 더 치우친 사람은 좌파라고, 그렇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또 이것은 마찬가지로 보수 내에서도 좀 더 중도에 가까운 사람은 상대적으로 좌파라고 구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간의 성향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좌파, 우파가 다시 구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좌파, 우파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매우 중요한 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란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주제를 통해서 말씀드려 나가겠습니다. 사실 보수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는 최초로 고찰하고 그것을 정의한 사람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수주의에 대해서 정리한 그 시기가 2009년인데 그로부터 2, 3년 후에 미래한국 한정석 시에 이르러 우리 사회에서 보수주의에 대한 고찰 및 담론과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도 나름 유용한 시작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시거나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두산백과의 보수주의에 대한 글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추천드립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수주의를 검색하면 위키백과나 다른 어떤 사전보다 먼저 두산백과의 보수주의에 대한 정리가 소개되어 있고 그 내용도 매우 알차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저 나름대로 어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보수주의에 대한 글을 두산백과 사전이 조금의 내용을 추가해서 그대로 차용했던 것입니다. 저는 원래 저의 글들이 남이 어떻게 공유하든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두산백과에서 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저에게는 고맙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산백과 사전은 원래 동아 프라임 백과사전이고 영국의 브리테니커 대백과 사전을 모델로 삼아 만든 한 국가의 지식산업에 기반이 되는 백과사전의 편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백과사전 편찬에 너무 많은 영향을 쏟아부은 나머지 망하고 두산에 인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은 백과사전으로 남아있지 않고 인터넷 사전으로 계속 그 내용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 좀 오래된 옛날에 한국의 혼수품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요광이었습니다. 요광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줌을 누는 항아리 단지 같이 조그만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일본에서는 여자들이 시집을 갈 때 필수적으로 혼수품으로 챙겨가야 되는 게 바로 백과사전입니다. 이렇듯 한 나라의 사회 문화 저변은 쉽게 변하기도 무너지기도 어려운 만큼 그것을 쌓고 구축하는 것 역시 한순간에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보수가 존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혁적인 진보가 생겨났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언어의 선점 효과입니다. 자기들이 정말 잘하는 게 있는데 바로 융가, 프로이트, 심리학과, 또 소시르나 노암 촘스키에 이르는
언어학입니다. 기호학, 바로 언어의 선점입니다. 앞서 프랑스 대혁명이 언급되었지만 그 자익의 출현에 같이 동반된 잔혹성, 비합리성을 보고 거기서 각성한 사상이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의 기독교 보수주의인 것입니다. 흔히들 진보는 평등과 복지, 보수는 작은 정부, 자유 경쟁 시장으로 알고들 계시지만 독일의 보편식 복지는 독일의 대표적 극우인 비스마르크 시대 사회 공적 보험에서 시작되었고, 영국의 페이비안 복지도 보수당인 토리당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페이비안은 혁명보다 점진적인 개혁을 뜻하는 이념으로 오늘날 영국의 자익 정치 정당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모토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급진성, 이것이 바로 유럽의 자익에 대한 본질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독일 삼인주의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독일의 삼인당 출신 빌리 브란트 총리가 만든 급진주의자 훈령은 독일의 헌법과 민주질서 체제에 위협이 되는 급진주의자들에게 정치는 물론 공기업, 공무원, 교사조차 취업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훈령은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 모두 지켜졌습니다. 현재는 사회주의자들의 항복선언인 기든스의 제3의 길이 나올 정도이고, 영국 수상인 토니 블레어 총리는 그것을 정책으로 삼아서 이 지구촌 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유럽에서 자익은 바로 급진서, 급진과격을 뜻하고,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오늘날 그러한 급진적 자익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자익 세력은 이단이고 괴물 같은 존재이며 공존할 수 없는 반사회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럽식 좌익이 아니며 또한 진보는 더욱더 아닙니다. 한국의 진보는 오히려 유럽보다는 미국의 정치적 영향을 받아왔는데, 바로 그 시초가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이것은 단지 대한민국 진보만의 그런 이념적 문제를 벗어나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적인 문제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민주당 출신으로 미국 최초의 사선 대통령이며 32대 미국의 대공황을 벗어나 2차 대전의 승리를 거둔 대통령입니다. 다만 1945년 4월에 운명하여 세계대전의 종결을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진보의 시작,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케인즈주의가 진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한국 내의 진보 세력들은 좀 의아할 것입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아직까지 전혀 뿌리조차 태동하지 않은 이념의 불임 상태입니다.
애초에 가보 경쟁의 진보적 태동은 친일파로 낙인 찍혀서 존재할 수가 없었고, 해방 이후에 계급투쟁과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NLPD 교조주의로 퇴색하여 신앙에 가까운 주사파들이 유물로 남아 자익으로 변질된 게 바로 한국 자익의 태동이며 오늘날까지의 현실입니다. 유럽의 자익이 몰락하면서 환경, 폐미, 동성애, PC로 변질되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명맥을 유지해온 것처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르러 이들은 지역주의와 거대한 문화 권력을 기반으로 국민을 분열시켜서 겨우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자익의 실체이고, 그로 인해 상대적인 피해에 부딪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익이나 보수로 자익에 반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유럽의 각 나라 국기에 십자가 문양이 있는 국가들,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그런 국가들이 바로 보수주의 국가들이고, 미국조차 이제 보수주의 국가로서 걸음마를 시작한, 그러한 보수주의 국가로 인정받는 시기가 현실인데 어떻게 한국에 무슨 보수주의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전 이들을 애국 보수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분류하였습니다. 제가 최초로 만들어낸 용어가 바로 이 애국 보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익, 우익,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무능한 정권, 부패한 정권, 반민주적인 독재 정권, 그리고 이에 맞서는 정의와 진실을 지키는 국민 세력이라는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새로이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익우익이라는 것은 애당초 허상에 지나지 않는 정치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 분열적 구조에 빠진 그런 모순을 통해서만이 정치 권력이 집권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한마디로 허상의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학을 통해서만이 우리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으고 정권의 노예를 벗어나는 그 시작의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난 자익이니 너는 가짜 보수니 내가 진짜 보수니 이렇게 편가르지 않고 적을 분명히 하고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테마의식을 할 때 엑소시스즘이라고 하죠. 테마의식, 구마의식.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악마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의 이름으로 그 악마를 소환하여서 물러날 것을 명하는 것이 바로 테마의식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악마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시 신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의 실체를 알고 우리 스스로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싸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게 하고 맞서서 싸우는 가장 큰 원동력이며,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의식을 통해서 이러한 지역주의, 인맥, 학연, 혈연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익, 우익의 싸움에서 벗어나 진실과 정의를 우리 후대에 지켜서 물려주려는 숭고한 사명, 그러한 진실된 애국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국조차
이기적인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와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적으로 돌려 싸우려 합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정치인을 우상화합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진실과 정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젊을 때 좋은 추억을 만들고 좋은 이성을 만나 사랑을 하고 여행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며 노력한 만큼 잘 사는 그러한 세상, 공평한 사회, 이것은 앞선 세대의 희생으로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내 자식만은 가난과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앞선 세대의 그러한 희생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렸고, 또 그러한 풍요로움이 지금 이어받는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풍요로움이 독이 되어 나태해지고 무기력하게 외면하고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앞으로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말만 하지 않는 구구TV. 때가 되면 다시 구국의 아스팔트로 나아가서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약속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